자, 오늘 열기관과 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열 에너지가 뭔지를 먼저 파악할 건데, 열 에너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치. 뜨뜻한 거. 그냥 말 그대로 그죠, 뜨뜻한 뭐 그런 에너지, 맞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필링. 자, 근데 여기서 과학이잖아요, 우리는. Yes.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아마 중학교 때 전도라는 걸 아무래도 배우셨을 겁니다. 전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열이 전달되는 이동 방법 중에 하나냐면, 첫 번째 분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뭐해? 진동하죠. 진동하면은 그치. 옆에 있는 애가 저 새끼 왜 진동해? 나도 나도 진동하네? 갑자기 진동하네? 이 새끼 왜 진동해? 나도 진동하네? 이러면서 뭐 훌라춤을 추면서 막 가는 거죠, 맞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열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온도라는 거. 온도는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차갑고 따뜻한 차갑고 정도. 따뜻한 정도를 수치로 정해가지고 50도 개더워. 개더워. 마이너스 20도 개 추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수치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분자 몇 개? 하나의 무슨 운동 에너지? 평면 운동 에너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하면 온도가 개 높아. 평균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거고, 온도가 낮아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분자들이 어떻게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죠. 예. 마찰력처럼 얘도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처럼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처럼 역할 에너지처럼 다 에너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인데, 얘는 온도가 서로 다를 때, 뭐 할 때? 다를 때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게 열 에너지라고 하는데, 하나 질문. 낮은 온도에서 큰 온도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그렇지. 열 에너지는 무조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기본 규칙이다. 알겠죠? 예. 자, 물체가 단순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접촉을 했을 때입니다. 알겠죠? 열 에너지는 안타깝게도 접촉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그러면 둘 중에서 온도가 높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낮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연을 팅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동할까? 이게 중요한데, 자, 우리는 과학에서 쌤이 말했습니다. 뭘 만들어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낮은 온도로 보내는 이유는, 야, 나 온도 너무 높거든? 니 너무 낮잖아. 내가 니한테 조금 줘서 우리 똑같은 온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된 거야. 열, 형, 상, 태. 온도가 평등한 상태, 같아진 상태.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이게 열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열기관이 뭐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열이 있잖아.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는 열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이동하는 열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로 전환하는 게 열기관이에요. 자, 열을 뭐로 바꿔? 일로 바꾼다. 그렇게 이동하는 열을 가지고, 야, 이거 저쪽으로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쉬워. 저거 내가 쓸래. 나 어떤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빼다가 work, fs 있죠? 그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죠? 그 작업이 열기관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은 어쨌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열기관에 속합니다. 뭐 증기기관도 마찬가지고. 증기기관 있죠? 석탄을 막 넣어가지고 불이 와 뜨면 열이 나오죠? 그걸로 뽀뽀 하면서 막 쭉 가는 거 있죠? 그게 증기기관차예요. 알겠죠? 그래서 동력을 얻는다, 일을 한다. 아시겠죠? 어떻게 얘네가 움직이게 하냐? 기체가 뭘 변하게 한다? 부피가 변하게 한다. 부피가 커지면은 피스톤이 올라가고, 부피가 작아지면 피스톤이 내려고.
쿠쿠쿠쿠쿠쿠쿠쿠쿠 자동차도 열기관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기체 자체가 하는 일과 내부의 에너지. 오케이? 내부의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피스톤이야. 예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압력이 존재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부피도 존재할 거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 압력 P라는 거에 의해서 여기는 기체가 들어있는 건데요. 압력 P에 맞아? 압력 P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이쪽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그때 부피 변화를 델타 부피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 부피의 변화량. 이해 가요 안 가요? Yes. 진짜 가요? 자, 그러면 이제 기체가 뭐 하는 일? 말 그대로 하는 일. 이 기체가 델타 V라는 부피만큼으로 일을 했어. 맞아?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서서 배웠던 1이라는 것은 FS라고 했었어, 안 했어? 했죠. 그치. FS라고 했지. 맞습니까? 예스. 이제 기체가 일을 할 거야. 기체가 일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기체가 일을 할 때 F에 대한 성분을 다른 걸로 바꿔야 돼. 기체가 하는 일을 바꿀 거야. 기체는 압력이 그만큼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 힘이라는 건 기체 입장으로 바꾸게 되면은 기체 입장에서는 압력이 힘이 되는 거야. 그쵸. 밀잖아. 맞아? 자, 그 다음에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한 이동거리는 이렇게 바뀔 거야. 델타 V라는 부피의 변화량으로 바뀔 거야. 그렇겠죠? 그렇겠지. 이 압력을 밀었을 때 부피가 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었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동을 시켰다는 얘기로 판단을 한 거다. P 델타 V. 그래서 우린 줄여서 그냥 PV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V. 그래서 work PV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체 입장으로 바라볼 거야. 기체가 한 일은 FS처럼 F라는 건 압력을 의미하고요. S라는 건 델타 V, 즉 부피의 변화량을 뜻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PV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네,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체가 외부에게 한 일의 양이다. 어디에 한 일이다? 외부에. 왜냐면 기체가 여기 있다면 외부는 이 바깥이죠. 그쵸. 밀었어 안 밀었어? 아, 밀었지. 안 밀었어. 맞아? 밀었으니까 1이라는 이 바깥쪽의 외부 입장에서 저 새끼가 나한테 밀어.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한 거지. 그치. 외부한테 일을 한 거. 외부. 그치. 외부한테. 외부한테 일을 했다. 이해가 시죠? 아, 예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유도하면서 이 새끼가 왜 압력이 될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됐습니까? 아, 예스. 자, 압력이라는 거 보이시죠? 압력은 요 A라는 면적 보이시나요? 네. 괜찮아요? 네. 이 면적에 어떠한 F라는 힘으로 민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넓이에 기체에 어떠한 힘이 존재를 할 거야. 그게 압력 공식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F라는 거, 압력은 P죠? 넓이는 A라는 거거든요? 힘은 F잖아? 네. 그러면 F는 뭐라고 할 수 있다? PA. PA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힘들어 죽겠네.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체가 하는 일을 좀 바꿀 건데요. FS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델타 L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 지금 유도하는 거 잘 들어. 일반적으로는 FS야, 맞아? 그쵸. 근데 지금 S는 델타 L이잖아. 그쵸. 그냥 일반적으로 이동거리니까. FS니까. 맞아, 틀려? 네. 자, 그러면 기체가 한 F는 PA야. 방금 유도했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PA를 한번 써보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뭘 것 같아? 요 높이 보여? 네. 델타 L 보여? 네. 면적 보여? 네. 원기둥의 부피지. 부피네. 그래서 이게 부피로 바뀐 거야, 이게. 이게 부피로 바뀐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PV네. 그래서 PV라는 공식이 된 거라고. 아하.
왜 유도가 된지 알겠어요? 유도가 된 이유는 이렇게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유도가 된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내 생각에는 압력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상황별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기체가 어떻게 됐을 때, 팽창할 때, 기체가 어떻게 됐을 때, 수축할 때. 자, 그러면 델타 V라는 부피 변화량을 볼 거야. 야, 팽창하면 델타 V가 커지겠지. 양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치. 수축하면 감소하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PV잖아. 압력은 일정하게 무조건 양수 아니야? 야, 압력이 마이너스가 어딨어? 안 그래? 물론 방향이 결정되긴 하겠지만 델타 V가 양수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야? 한 일의 양이 뭐야? 양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음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수가 되면 기체가 외부에 뭘 한다? 일을 한다. 일을 한다. 1이 양수면 내가 기체라고 한다면 외부한테 일을 해주고 있다고 지금. 그쵸.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반대로 1의 양이 음수라는 얘기는 외부가 오히려 나한테 일을 한다. 그럼 내 입장에서 뭐라고 하면 일을 받는다라고 말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기체가 외부에게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방법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알겠어? 네.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버리면 외부한테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일을 한다. 피스톤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일을 받고 있다. 외부한테 일을 받는다. 결국 뭐냐면 기체와 외부 간의 일을 누가 줬고 누가 받느냐 그거를 W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부피가 아무리 G가 커진다 하더라도 압력은 계속 일정하게 됩니다. 그럼 부피는 V라는 놈이 될 텐데요. 그러면 P, V는 W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W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부피와 P가 있습니다. 이 압력이 변해 안 변해? 변하네요. 변하죠?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P1이었다가 P2로 좀 떨어졌네? 응. 그럼 어쨌든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계속 PV 구하는 방식이야. 근데 순환하는 과정이야. 순환이 뭐냐면 압력이 커졌다가 압력이 감소했다가 압력이 커졌다가 압력이 감소했다가 커졌다가 감소했다가 커졌다가 순환이죠? 이것도 뭐야? 결국에 이 넓이가 한 일의 양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좋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오케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쪽 내 연소한다. 왜? 바깥 왜? 연소한다. 무슨 말이야? 연소를 어디서? 안에서. 안에서. 연소를 어디서? 밖에서. 외부에서.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내연기관은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이거 뭐야? 자동차죠? 그쵸. 자동차 휘발유가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잖아. 거기서 연소를 시킨다는 얘기야. 있어? 근데 바깥에서 연소시키는 건 증기기관이야. 그럼 쉽게 생각해봐. 연소하는 거를 네가 밖에 있잖아. 네가 바라볼 수 있으면 외형기관이고 네가 못 보면 내형기관이야. 너 증기기관 차 어떻게 돌아가냐면 요따만한 뚜껑 달려있거든? 거기에 석탄을 집어넣어. 그거 알아요. 그러면 여기 겉에서 불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보이죠? 외형기관이지. 자동차 내연이네요. 안 보이잖아. 너 자동차 뭐 눈에 뭐 투시경이 달려가지고 나서가 막 폭발해서 피스 막 하는 거 보여? 아니요. 불꽃 튀는 게 보여? 안 보이잖아. 안쪽에서 연소한다는 얘기지. 탄순화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번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하나씩 다 배우는 거야. 이거 다 쓸 거야. 아유. 알겠어요? 네. 자, 무슨 기체의 경우? 이상 이상기체. 기체의 경우에 내부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What is 이상기체? 자, 볼게요. 이상기체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화학원에서 배우거든요. 화투에서도 화투에서 배운대. 화투에서 배우는데요. 이상기체는 뭐냐면 우리가 기체 있죠? 네. 기체 운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 뭐 PV는 NRT라고 배워. 뭐 아무도 그런 게 있다. 있어. 이런 게 있어.
이게 기체 운동 방정식이거든. 요거를 적용하려면 이상 기체라는 조건을 달고 시작을 해야 돼. 그 그렇군요. 이상 기체가 뭐냐면 이상적인 기체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기체다 보시면 돼요. 네. 이해갔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럼 여기서의 이상기체는 이제 이 물리 기준에서의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 얘도 화학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상 기체 경우 뭐라 써 있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시한대요. 그렇지. 오씨. 이게 이상기체의 기본적인 조건이거든.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잠재적인 에너지가 아예 0으로 두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얘네 자체가 잠재적인 에너지가 아예 처음부터 세팅부터가 그냥 제로로 시작한다고. 그래야지만 이상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야지만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쉽게 설명하면 아예 기체 자체가 에너지가 아예 하나도 없다고. 아예 그냥 빵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조금의 힘도 존재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상기체의 경우에 알겠습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봐봐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의 뭐야? 총합.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체들 분자가 한 100마리가 있다 칠게요. 각자 운동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다 더하면 그게 내부 에너지라고. 아, 단순하지? 단순하지 않아. 이해가 안 갔어? 오케이. 그러니까 분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큰 거지. 생각해봐. 100줄이 100마리 있는 거랑 100줄이 하나 있는 거랑 내부 에너지의 총합이라면, 내부 에너지는 총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00마리 있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분자 수가 많을수록 비례한다. 알겠습니까? 또 운동 에너지라는 거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열 에너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고요. 총합이야. 알겠습니까? 네. 분자 수가 많으면 증가, 온도도 증가하면 증가. 알겠어? 네. 내부 에너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오늘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말 그대로 열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 다음에 역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보존된다. 어쨌든 간에 어떤 에너지든 간에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쌤이 피스톤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 야. 외부에서 어떤 열을 가해줬어. Q라는 열을 가해줬거든? 그러면 기체 내부에서 그 열을 받아 안 받아? 받겠죠? 받겠죠. 그러면 기체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 변화량을 델타 U라고 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걔네가 이제 피스톤을 밀어 안 밀어? 밀겠죠? 그게 외부의 한일 W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두 개를 합산한 게 결과적으로 제공한 열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괜찮습니까? 왜냐면 그거야. 내가 말했지만 내가 준 Q라는 열이라는 것들은 내부 에너지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외부에다가 일을 할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해서 우리가 Q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W죠. 외부한테 한 1의 양은 P 델타 V라는 부분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P는 압력이니까 F고 맞죠? 델타 V는 S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는 FS이기 때문에 F는 기체가 한 1의 힘일 거고, 그러니까 P겠죠, 압력? 델타 V는 그거에 대한 변화, 맞죠? 그 변수. 그래서 델타 V, P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꼭 암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체 자체가 열을 얻었을 때는 Q 자체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체가 열을 잃어버렸다면 Q가 음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체가 열을 얻었을 때 Q가 양수란 얘기는 기체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외부 입장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기체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체 입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기체 입장에 받았으니까 플러스. 열을 잃어버리면 기체 입장에서 잃어버렸으니까 Q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다. 자, 연력학 과정이죠? 연력학 과정은 아마 4가지인가 3가지일 거예요. 오케이? 자, 뭐냐면 처음에 과정 뭐라고 써 있어요? 등적 과정. 등적 과정. 무슨 과정? 등적 과정. 자, 같을 등 부피적. 부피적. 부피가 든. 일정하다. 자, 피스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피스를 박아버린 거야. 피스톤에 못을 박아버렸다.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확 다 박아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쨌든 델타 U 있었죠?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P 델타 V가 있었죠? 네. 자, 얘네들 변수에 하나하나 조금 의미를 두셔야 되는데요. 등적이란 얘기는 델타 V가 뭐란 얘기야? 변화가 없잖아? 네. 빵! 그러면 얘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내가 기체한테 준 연에너지는 100% 뭐 하는데 사용한 거야? 내부 에너지. 무슨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100% 사용한 거야. 부피를 변화시키는데 사용을 못하니까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사용을 했다는 얘기야. 이게 다른 말로 W가 빵이란 얘기야. 한 일이 빵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야? 내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100% 주고 싶다. 그러면 피스를 박아버려서 얘를 제로 만들면 된다고. 이해했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세요. 부피랑 지금 압력, 즉 압력은 P고요. 부피는 델타 V죠. 네. 그래서 P하고 델타 V가 X축, Y축이라면 두 개를 곱한 거는 W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넓이, 뭐라고? 넓이가 곧 뭐다? W 한일의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T1이라는 온도와 T2라는 온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시면 T1이 온도가 좀 낮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부피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이 높은 거는 P2를 갖고 있는 요놈 아닌가? 요놈이 압력이 좀 높지 않을까? 그쵸. 그럼 얘가 온도가 높은 거 아니야? 상상을 해봐요. 부피가 똑같은데 압력이 졸라게 커. 그럼 온도가 졸라게 높은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등적 관계는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올린 거야. 부피는 변화가 없는데 부피는 변화 없는데 압력을 올린다. 열 에너지를 줬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하죠? 압력이 올라. 그러니까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압력이 일정한 거죠? 그걸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압력이 일정할 때 변하는 상태 변화 알겠습니까? 네. 자, 볼게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뭐가 바뀌어? 부피와 온도? 부피와 온도가 변해요. 알겠어요? 부피와 온도가 변하니까 부피가 변하니까 1도 변하죠? 부피 때문에 1이 변하고요. 온도가 변하니까 2분의 3kT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변한다.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1도 변하고 내부 에너지도 변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두 개의 변수가 다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등압은 뭐냐면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잖아. 예.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온도가 분명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T1이라는 거에서 T2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압 과정에서 열을 에너지를 줬을 때 당시 상황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린 거잖아. 그쵸. 자, 여기 넓이가 있습니까? 없는. 없죠. 네요? 넓이는 W지. 네. 1의 양이 없는 거잖아. 아 그렇네. 근데 얘는 이렇게 이동하니까 넓이 있어 없어? 있다. 이게 1의 양의 네. 변화량이야. 델타 W. 이게 지금 변화량이야, 변화량. 1의 양으로서 변화량. 응. 1의 양이라고, 알겠어? 1의 양이 증가를 한 거라고, 이만큼으로, 알겠어? 등적 과정의 예시 한번 볼게. 등적 과정은 뭐야? 온도가 아무리, 그러니까 열을 에너지를 다 준 거야. Q라는 열 에너지를 다 줬거든, 기체한테. 다 주는 상황이야. 그럼 다 똑같은 조건이 알겠어? 응. 근데 등적은 뭐야? 그런 상황에서 밀폐가 된 상황이거든? 압력밥솥. 이게 등적 과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압력밥솥은 어때? 굉장히. 압력이 계속 커지거든? 응. 왜? 커지겠지! 열을 주니. 왜냐면 이런 생각하면 돼. 만약에 부피가 자유롭게 변할 수 있다면 예. 압력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으로 부피가 커지겠지. 자유롭게 부피도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그 빌어먹을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놓으니까 압력만 증가하는 거야 계속. 원래. 그러니까 이거 그거야 봐봐. 압력이 증가를 하면 부피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바깥에 있는 압력하고 같아지게끔 만들기 위해 부피를 증가시키는 거야. 오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압력이 2기압이야. 근데 바깥에 1기압이란 말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부피를 그런 부피를 더 넓혀서 내 압력을 1기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부피를 확장시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어찌 보면 그거야.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외부 압력과 똑같은 압력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부피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 빌어먹을 부피를 고정시켜놨다고. 그러면 압력이 바뀌어? 압력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걔가 다시 원상복귀 되지는 않는다고. 그 말이라고 지금. 압력밥솥은 부피가 일정하단 말이야.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압력 자체가 계속 커지거든? 그러면 걔는 계속 커지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오케이.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가 않잖아. 얘는 압력밥솥이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부피가 안 변하니까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그 열이 100% 가는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예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고.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이 되면 그런 생각하면 돼.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kT잖아. 네. 얘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뭐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이해 가야 안 가요? 예스. 자, 그럼 온도가 올라가. 그럼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끄니까 압이 빨리 익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내가 쌤이 정리를 해줄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봐. 내부 에너지는 변수 있지?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면 니네가 생각하는 게 딱 하나만 기억해. 뭐가 올라간다? 온도? 온도가 증가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W, 즉 한마디로 W는 이제 P 델타 V죠? 그쵸. 얘가 만약에 증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델타 V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쵸. 부피가 증가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뭘 한다? 1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Q라고 하는데 이거 열이야, 열 에너지야. 내가 만약에 열 에너지를 줬어. 근데 만약에 부피가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내가 준 열 에너지는 온전하게 얘가 다 가져간다고. 뭘 높이는 데 있어서? 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 사용을 한다고. 이 열 에너지가 100% 온도 올리는 다 쓴다고. 얘한테 1%도 안 준다고. 근데 만약에 부피도 증가를 하는 상황이야. 네. 그럼 내가 100만 원이라는 열을 줬어. 그러면 50%는 부피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을 할 거고 50%는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얘기라고. 나눠서 가져가는 거야. 나눠서 가져가는 거라고. 알아들어요?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무슨 과정?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은 온도가 하나짜리야. 맞습니까?
괜찮아요? 온도가 일정합니다. 자, 어쨌든 이 네 가지 과정은 열 에너지를 받았어, 안 받았어? 맞죠? 받았어. 이해가 한 거야? 네. 자, 봐봐. 자, 일단은 등온이니까 온도가 변화가 없는 거야. 맞습니까? 계속 일정한 거라고. 이해갔습니까? 네. 괜찮아요? 예.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생긴 거 안 생긴 거야? 내가 말했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곧 뭐다? 온도라고. 응. 근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빵이네. 그렇지. 그럼 이때는 델타 U가 빵이라고 알겠어? 네. 그러면 네가 온전하게 준 열 에너지는 온전하게 부피를 증가시키는 1에만 집중한 거야. 아하. 오케이. 이해갔어? 이쪽에 100%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요때 한 1의 양은 결국 뭐야? 흡수당 열량 자체에 들어간다고. 알아들어요? 자, 마지막. 열의 출입이 없어. 없어. 이걸? 단열. 단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열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다. 나가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열을 주지를 못하는 거지. 맞습니까? 응. 그럼 원래 공식은 열이라는 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와 그 다음에 1의 양인 거지. 맞아? 근데 얘가 지금 0인 거지. 그쵸? 맞아, 틀려? 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델타 내부 에너지는 1의 양과 뭐하다? 맞다. 같다라는 공식이 나와요. 그게 지금 이거라는 이야기라고.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습니다. 진짜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1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준다는 얘기 아닌가? 그쵸? 맞지?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델타 V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응.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부피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내가 내부 에너지를 아, 그치, 보고 그치, 뭐라고? 그치, 그치, 그 온도라. 온도라고 그랬어요. 자꾸 해야 돼. 내부 에너지는 뭐라고? 온도라 그랬어요. 온도라고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온도는 떨어지겠죠? 떨어져요. 자, 봐봐. 부피가 V1에서 V2로 증가했지? 네. 그러면 온도가 T1에서 T2로 떨어져야 된다고. 아하. 아하. 근데 이 그래프에서의 그럼 봐봐. 그러면 P 델타 V는 곧 마이너스인 내부 에너지. 그러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줄어든 마이너스니까 줄었잖아. 줄어든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줄어든 내부 에너지 값은 1의 양이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이게 1의 양이지? 네. 이게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랑 똑같다고. 오케이. 자, 단열 과정의 예시인데, 자, 단열 과정은 Q가 빵이겠지? 예. 그러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곧 늘어난 부피에 대한 1의 양이랑 똑같다지?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봐봐. 부피가 뭐가? 부피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떨어진다고.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작아져야지. 마이너스 때문에 작아져야 돼. 그럼 얘는 온도는 떨어진다고. 부피가 뭐하면?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떨어진다. 다시 한 번 더. 부피가 뭐하면? 커지면? 온도는 떨어진다. 자, 그러면 단열 과정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있는 거야. 공기가 상승하면 왜 시작이 있을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잖아, 저거.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가 커져. 왜 커질까?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아, 맞네. 아, 맞잖아. 맞네. 공기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높이 있을수록 기압이 낮아져. 그러면 공기 자체가 압력 자체가 일정하다면 그러면 그 압력 때문에 바깥에가 점점 줄잖아, 힘이. 그럼 내가 밀가 아니야. 그럼 부피가 커져 안 커져? 커지지? 아시겠죠? 그래서 풍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다 팡! 터지는 거고. 터지는 거. 어딘가 쓰레기로 남겠지? 그래서 공기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델타 V가 증가한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델타 V가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면 뭐가 일어나? 온도가 떨어진다고. 온도가 뭐 한다고? 떨어진다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래서 수증기가 얼어 안 얼어? 알아요. 어니까 구름이 생기는 거야.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알겠어? 네. 단열 팽창 알겠어? 구름이 생기는 이유 알겠어? 수증기가 응결되는 거 이유 알겠어?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그래서 요 공식들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높새바람이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자, 높새바람이 뭐냐면 동해 쪽에 산이 있거든? 영동지방 쪽에. 아하. 여기 동해야. 응.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이 산 때문에 타고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공기가 상승하네? 팽창이. 단열 팽창이 일어나네? 응. 부피가 증가한 거네? 그쵸. 온도가 떨어지네? 수증기가 응결하네? 그렇네. 구름이 생겼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죠? 떨어지지? 그러면 부피가 감소하지? 온도가 증가하지? 따뜻하네? 아하.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그게 높새바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차가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공기가 내려오면 따뜻한 공기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게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거 상관관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별거 없거든요. 자, 열기관의 원리 100%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내가 준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오케이? 그 다음에 1의 양,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새끼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 얘는 그냥 부피 변화라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열기관의 원리를 4가지 패턴으로 설명할게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단은 지금 가로는요 부피고요, 세로는 압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넓이가 뭐다? 1의 양이다. PV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또 알아야 되는 게 온도 TL이라는 곡선이 있고요, TH라는 곡선이 있는데 이거 하이고 로우예요. 고온이고 저온이에요. 온도가 좀 높고 낮은 거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석하기에 첫 번째 등적에 대해서 해볼게요. 등적은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네가 준 열량은 곧 온도인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네가 준 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온도를 높이는 데 쓴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100% 일을 안 한다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넓이가 있어 없어? 없다고. 알겠어? 자, 그럼 볼게요. 잘 봐요. 1번 가에서 나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거든? 자, 부피가 일정해요? 안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등적 상태라고. 알겠어? 등적 상태인 거죠. 등적 상태에서 지금 온도가 증가했지? 응. 온도가 증가했지? 내부 에너지 온도라고 했어 안 했어? 그쵸. 아, 증가했잖아. V로 갔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U예요. U. 됐습니까? 오케이. 온도 증가했지? 온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했지? 그러면 열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열량 줬다는 얘기야 네가. 열 공급. 양수라는 열 공급 써있지? 공급이 됐다는 거지.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안 됐어? 자, 비슷한 거 갈게요. 자, 만약에 다에서 라로 가는 거 보여 안 보여? 다에서 라로 가는 거 보입니다. 온도가 높았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델타 U가 감소했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럼 열량이 뺏겼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게 뭐야? 열량 방출. 등적이잖아 심지어. 예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예. 자, 두 번째는 등온 갈게요. 등온. 자, 등온이라는 거는 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네가 준 열량은 온전하게 부피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맞지. 별거 없어. 되게 쉬워. 그냥 하나씩 맞추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TL이라는 계속 온도가 일정한 라인을 가 안 가? 갑니다. 가 안 가? 갑니다. 부피가 줄었어 안 줄었어?
줄어버렸네. 부피가 줄었으면은 열량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열량을 준 거보다는 뭐로 보냐면 1을 안 했다. 1을 외부가 안 했다.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에 1을 안 했다. 1을 오히려 받았다. 그래서 외부에서 기체에 1을 했다. 거꾸로 가는 거야, 알지? 에서 기체 일을 했다. 내가 말했지. W가 양수면 기체가 1을 한 거야. 그쵸? 근데 W가 음수면 외부가 1을 한 거야. 기체가 주인공이라고. 기체가 일을 안 한 거니까. 기체가 주인공이라고, 알겠어? 오케이. 자, 이번에 온도가 일정한 등온 상태야.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공식이죠. 부피가 증가했죠. 예. 그러면 1을 했단 얘기지? 누가? 기체가. 기체가 외부에 1을 한 상태라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서 열을 공급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그럼 나 상태는 열을 받은 거야, 지금. 받았어. 에너지가 있어, 지금 기체가. 있어. 기체가 뭐가 있다고? 에너지가 있어. Q가 있어, 맞아, 틀려. 있지. 자, 그러면 Q가 얘 온도를 높이는 데서 쓸 수도 있고 부피를 늘리는 데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부피를 증가시키는데 한 거야. 어. 맞아, 틀려. 어. 50만 원 썼다고. 그쵸. 100만 원 받아가지고 50만 원 썼어. 그럼 남은 50만 원은 이제 열이 남은 거잖아. 아직 얘는 이제 이미 50만 원 썼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50만 원 더 써야 되잖아. 근데 온도가. 그러니까 열을 방출해 버린다고. 아예 그 열을 방출해 버린다고. 방출해 버린다. 그래서 있잖아. 일을 하고 남은 열을 방출한다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얘가 떨어지는 거라고. 아. 내보내는 거라서. 그럼 무한 순환이네. 저. 그 순환이야. 그래서 이게 순환이야. 열기가 순환이라고. 계속 순환 과정 써 있잖아. 계속 반복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데 열 에너지를 받아서 한쪽은 일을 해. 그 다음에 남은 열은 보내고 내보내고. 방출.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기체한테 일을 해주면 일을 해주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열 공급을 받게 되고 공급받으면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일을 하고 방출하고 공급받고 일하고 방출하고 공급받고 일하고 방출하고 그게 계속 열기관의 원리가 기본적인 거라고. 오른쪽 볼게. 단열 과정의 예시 보이지? 예스. 단열 과정은 기본적으로 Q가 빵을 만들어줘야 돼. 단열 과정. Q가 빵이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를 한 게 1의 양이랑 똑같다는 얘기 알겠어? 어. V 알겠지? 자 봐봐. 단열 압축이지? 압축이라는 얘기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전체가 떨어지려면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증가를 해야 돼.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잖아. 자전거의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그 공기통에 있는 기체가 단열 압축하여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통이 뜨거워진다고. 이게 왜 그럴 것 같아? 왜 압축일까 저게? 그러게 왜 압축임? 공기통이 뭔지를 알아야지. 공기통의 기체가 단열 압축이라는 거는 내가 알기론 자전거 튜브 안에 공기통이 있는데 그 공기통이 좁잖아. 좁지. 야 자전거 튜브인데 씨 이게 넓냐? 되게 좁겠죠. 좁겠지. 그 좁은 데 꾸겨 넣는 거잖아. 아 그러면 그게 압축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뜨거워진다고. 등적이네. 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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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적은 아니지. 단열이라니까. 그럼 단열이네. 단열이라고. 그래서 공기통이 뜨거워진다고. 그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단열인 상태야. 일단은 조건 자체가 단열이라고. 열의 출입이 전혀 없는 상태인 어떤 물체라든지 실험 장치라든지 그런 장치야. 단열이란 전제하라고. 그러면 공기 자체가 압축하면 우리는 이 생각하면 된다고.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가 커지지. 야. 그래서 차가워진다고 온도가. 오케이. 근데 압축하면은 따뜻해진다고. 따뜻해진다. 그래서 단열이라는 장치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공기 자체가 수축한다면 따뜻해지고 이완한다면 시원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자고. 날씨로 생각하면 쉬워. 안 어려워. 알아들어?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한번 다 느껴봐. 느껴보세요. 잘 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봐봐.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어때?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자 탄산 속에 있었던 기체는 압축되어 있었던 상태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열면은 이 나온 공기는 팽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온도가 떨어져 안 떨어져? 온도가 툭 떨어지지. 그러니까 약간 김이. 안개처럼 나오지 김. 그게 응결된 거야. 아. 수증기가 응결해야 김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래. 음. 갑자기 칙 하면은 그게 응결되니까 수증기 김처럼 나온다고. 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솔직히 실생활에 사용하는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압축되어 있는 상태. 맞아 틀려? 맞아요. 그게 나온 순간 다 김 생기지. 부탄가스. 잠깐. 부탄가스 껴봤어요? 그러면 그건 칙 하면서 잠깐 나오지. 김 나오잖아. 그거네. 그것도 이제 팽창돼서 응결된 거야. 자, 지금 이 문제는 압력이 일정 상황이거든. 압력이 일정한 거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준 열량 자체가, 오케이? 열량 자체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와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를 간간히 이렇게 둘 다 주거든. 다 주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 때문에 온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을 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 중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 알겠지? 온도가 증가하는 거는 안 알려준 거 알겠지? 온도가 증가한다고 알겠어? 오케이. 압력이 일정한 건 상관없다고 알지? 그러면 실린더 안에 압력이 일정하다. 그냥 압력이 일정하잖아 그냥. 맞죠? 온도 변한다고. 유지가 안 된다고. 변해. 내부의 에너지 변화도 하니까. 알겠어? 압력이 일정한 건 상관없다고. 알겠어요? 얘 온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게. 예. 맞잖아. 됐어요? 외부의 한 일이지? 그러면 부피와 압력을 곱한 넓이거든? 근데 단위를 봐봐. 뉴턴. 그 미터 세제곱 보여? 예. 미터 제곱 보여? 예. 그냥 곱하면 돼. 그냥 곱하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그러면 1.084 뉴턴. 곱하기 맞습니까? 아니 1.084가 아니구나. 0.084지. 1에서 이걸로 증가했으니까. 예. 맞아? 여기다 10의 5제곱만 곱하면 된다고. 끝이야. 그냥 PV라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땅땅 8,400줄. 이게 오호. 외부의 한 일이라고 했어? 근데 기체 가한열이 5kcal야. 1칼로리 이거지? 그럼 곱해 안 곱해? 곱해야 줄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나오지. 이 정도 지금 줄이거든? Q가 이거라고 알겠어? 근데 이 일을 한 일의 양은 이 정도 썼어 안 썼어? 해죠. 그러면 남은 건 내부 에너지 아니야? 빼주면 빼주면 된다고. 얼마나? 한 대충. 1600이고 보니까 2 12,600줄이 남은 내부 에너지 증가를 시키겠죠. 자, OX죠? 기체가 팽창하면 부피가 커지는 거지? 예. 그 외부에 일이라는 거 맞지? 해준다. 그렇지. 기체가. 자,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그렇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맞아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외부로부터 받는 열의 양과 같을 순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W가 제로가 돼야지. 그치. 그래야지 네? 온전하게 이놈한테 싹 다 주는 거니까. 얘 W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라고. 지금 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몰 일정해. 사실 얘만 보면 되거든? 부피가 일정하다고. 알겠어요? 예. 외부로 손실되는 열이 어때? 단열이죠. 단열. 괜찮아요? 자, 가와나를 봐봐. 얘는 피스톤 박았지? 얘는 등적이야. 부피가 변화가 없잖아. 그렇네. 맞아? 근데 얘는 지금 뭐 움직이긴 하거든? 근데 단열이지. 단열이네. 얘는 단열로 가는 거지. 괜찮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기체가 가나 중에 해당하는 쓰는 거거든? 기체가 받은 Q가 있을 거야. Q가. 모두 내부 에너지에 썼대. 그럼 W가 0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델타 V가 0이란 얘기지. 그쵸? 등적이죠. 등적이네. 그렇지, 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기체가 받은 열 Q죠? 네.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야? 나지. 알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 아마 단열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얘는 뭐야 그럼? 그냥 뭐 같은 약의 각각 부피와 압력 일정을 유지하면서 열을 가하는 모습이다. 뭐 상관없는 것 같아.
나야. 알겠어요? 얍. 가와나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좀 더 큰 거 찾아라 이 말 같거든? 자 보자. 어디 보자.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준 만큼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근데 얘는 압력이 졸라 커지고 있지? 그러니까 가가 좀 더 커지는 물리량은 압력 일단 확보됐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왜냐면 올라간 만큼 그냥 다 맞춰줄 거니까.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도도 증가하긴 하긴 하겠지. 그쵸. Q값이 좋으니까 어쨌든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생기게끔 할 거니까. 이해갔어요? 얍.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끼야. 얘는 온전하게 내부 변화량이 제일 많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해야겠지.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데 아무래도 얘가 좀 더 많이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온도도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높은 거고, 맞지? 피스톤의 한 일. 근데 얘는 필수에 한 일이 없잖아. W가 빵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나가 좀 나가 더. 높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자,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빵이다. 그렇지. 델타 V가 빵이니까 맞습니까? 응. 오. 자, 가에서 기체 압력이 증가하는 거 맞지? 야, 얼마나 증가하겠냐. 아주 난리 부르스 치겠는데? 잠시만요. 각각 부피와 등적이니까. 얘는 압력이 일정한 거구나. 얘가 지금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네. 각각이잖아. 그렇네. 네. 얘 등압이었네. 네, 그렇네요. 그러면 가는 어차피 그냥 등적이니까 상관없어. 압력이 증가하는 거 맞지? 응. 나는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다.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닌 듯. 왜냐하면 이거 P 델타 V 이건데 이게 일정하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주면 얘도 주고 얘도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하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야.